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 급습 사태와 관련해 비자 문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비자 문제에 대한 책임이 현대차 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엔 비행 물체가 미사일에 맞고도 계속 날아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총격 용의자에 대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현상금 10만 달러를 내거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흑인 역사대학 캠퍼스들이 익명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해 전면 봉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퇴역 군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기를 벌여온 종교단체 교주가 체포됐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체포됐다 석방된 한국인들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합니다. 해외에서 300명 넘는 한국인이 구금됐던 초유의 사태는 일주일 만에 일단락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탑승한 전세기가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전 11시 40분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엘러벨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억류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한국인 316명과 외국인 14명 등 이번에 풀려난 330명이 탑승한 전세기는 오늘 오후 3, 4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날 새벽 풀려난 우리 국민들은 버스를 나눠 타고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했는데 남자 직원들이 수감됐던 포크스턴 시설에는 버스 8대가, 여성 직원들이 구금됐던 스튜어트 시설에는 버스 1대가 각각 투입됐습니다. 포크스턴 구금 시설에서 출발한 버스들은 430km를 6시간 동안 달려 아침이 돼서야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는 화물청사에 대기하던 전세기 근처까지 이동했고 곧바로 탑승을 위한 신원 확인과 탑승권 교부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전세기에 오른 우리 국민들은 건강문진 서류 등을 작성하고 돌려받은 휴대전화를 충전해 가족들과 통화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잔류를 선택한 국민 한 명은 구금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300명 넘는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는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됐다가 자진 출국을 선택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미국을 재방문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미국 측으로부터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양국이 장기적으로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들고 이 작업을 진행할 워킹그룹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지아주 포크스턴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세부적인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압박에 나섰습니다. 협상 결과에 한국이 서명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건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면 협상 전 높은 관세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 나와 한국은 무역협상 합의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하기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왔을 때 무역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건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협정에 서명한 일본을 보고 있을 거라며 유연함은 없다.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한 거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협상의 큰 틀엔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기금 같은 세부적 부분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15%로 정해진 상호 관세가 당초 책정했던 25%로 올라갈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미국에 들어온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러트닉 장관 등과 세부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익이 되거나 최소한 합리적인 협상을 강조한 바 있어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합의를 예로 들며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지만 미국이 일본의 전체 투자금 5,500억 달러를 만든 이후엔 수입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고 수익도 최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투자 프로젝트도 간접 지원하는 보증 형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 선정과 이익 배분을 놓고도 입장차가 큰 상황인 겁니다. 한편 이번 조지아주 단속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와 직업학교 설립을 위해 논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 노동자들의 비자와 관련된 입국과 훈련, 귀국을 총괄하는 이른바 ABC 원칙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는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자동차 행사에 참석해 이번 배터리 공장 단속으로 공장 건설은 2, 3개월 정도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장 건설 단계에선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미국에서는 구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 심지어 장비도 많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 급습 사태와 관련해 비자 문제 책임은 현대차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오늘 외국 인력을 미국에 투입하려면 과거 방식대로 할 수 없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비자 문제는 현대차가 제대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문제가 있었다면 정부가 도울 수 있었고 내게 전화하라고도 했다며 규칙을 피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주재원 비자나 단기 상용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미 확인 비행 물체가 미사일에 맞고도 손상 없이 튕겨나가는 장면입니다. 공화당 에릭 벌리슨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 지난해 10월 30일 예멘 해안상공에서 촬영된 미확인 비행 현상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미군 드론이 미확인 비행체를 향해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비행체가 폭발하지 않고 일부 파편만 떨어져 나간 채 비행을 이어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We've never seen a Hellfire missile hit a target and bounce off. When a Hellfire makes a hit, a kinetic strike on something solid, there's usually not much left of whatever it is it's hitting. It's very, very destructive. What seems to happen is that the missile is either redirected or in some case perhaps glances off the object and continues on its way. 또한 2024 회계연도에만 750건이 넘는 미확인 비행 현상이 보고돼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Does this video scare you guys? Yes or no? Yes. Wiggins? Yes. 의원들은 안보 차원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며 미확인 비행 현상을 둘러싼 의혹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 영상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유타주의 한 대학교에서 연설 도중 사망한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총격범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브리핑을 통해 용의자가 대학생 나이대로 추정되는 남성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용의자가 무장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도 당부됐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강연을 진행하던 유명 보수 정치활동가 찰리 커크. 그런데 갑자기 총성이 울리더니 그대로 목에 총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현장에 있던 관중들도 혼비백산 상태로 앞다퉈 현장을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커크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약 180m 거리에서 총격을 가했고 총알은 그대로 커크의 목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1000명의 군중을 상대로 연설을 펼친 커크는 미국의 청년 활동가 단체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보수 인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800만 명의 틱톡 팔로워를 보유한 그는 학교 캠퍼스를 돌며 보수 성향의 정치 강연과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I was born as a man and now I'm a woman. If I wear a disguise or a costume, do I become that thing? For example, if I dress with a sombrero and start talking with a Mexican accent, do I then become that culture?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로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정치계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적 우려를 표명하며 지지자들에게는 비폭력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또 커크를 순교자라고 애도하며 민간인 대상 최고 권위상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et me express the horror and grief so many Americans at the heinous assassination of Charlie Kirk have felt. I'm pleased to announce that I will soon be awarding Charlie Kirk posthumously the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The date of the ceremony will be announced. 건물 옥상에서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곧바로 도주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용의자는 대학생 나이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숲속에서 범행에 사용된 고성능 소총을 발견했고 도주 장면이 찍힌 가정용 감시 카메라를 확보했습니다. Starting at 11:52 a.m., the subject arrived on campus, shortly away from campus. We have tracked his movements onto the campus, through the stairwells, up to the roof, across the roof to a shooting location. After the shooting, we were able to track his movements as he moved to the other side of the building, jumped off of the building, and fled off of the campus and into a neighborhood. Our investigators have worked through those neighborhoods, contacting anybody they can with doorbell cameras, witnesses, and have thoroughly worked through those communities, trying to identify any leads. FBI는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현상금 10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당국은 용의자가 무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고 사건 발생 당시 행사장과 주변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가 피격으로 숨진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 의원은 총기 폭력을 강하게 규탄하며 관련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is should not be a level of risk for anyone, not for me or anybody, any American. No American should feel like they are taking a risk sending their kid to school. No American should feel like they are at risk going to a music festival, going to a synagogue, going to a church, or showing up to work. Yesterday, Charlie Kirk assassinated in broad daylight in front of thousands of people. It really, at this point, is not about like the political stripe, ensuring that we have gun safety and laws against violence on the books. 또한 총기 안전 법안은 여야가 힘을 모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수사 당국은 찰리 커크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대학 캠퍼스들이 익명의 위협을 받고 전면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엘라바마 주립대와 버지니아 주립대, 햄프턴 대학교, 클라크 애틀란타 대학교 등 미국 내 흑인 역사 대학들은 오늘 오전 잠재적 위협으로 수업을 중단한 채 봉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방수사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흑인 의원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흑인 커뮤니티를 겨냥한 반복적인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며 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봉쇄는 어제 유타주 대학 강연 도중 보수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가 피격돼 숨진 사건 직후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LA 도심 곳곳에서 버려진 농산물이 잇따라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LA시 위생국은 15가와 후퍼, 올림픽과 나오미 등 거리 모퉁이에 과일과 채소 등 대량의 농산물이 연일 불법적으로 버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복되는 무단 투기에 LA 시장은 해충 유발 등 도시의 위생을 악화시키고 미관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투기 목격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또 LA시 의회 14지구는 해당 구역 위생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상인들이 상품성이 떨어진 농산물을 버리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퇴역 군인을 상대로 대규모 사기를 벌인 종교단체가 적발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어제 조지아주에서 $200만 상당의 고급 저택을 급습해 교주 로니 데니스를 포함한 8명을 정부 보조금 사기와 은행 사기, 신분 도용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퇴역 군인들을 신학교에 허위로 등록시켜 학자금 지원 혜택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군인에게 제공되는 대출 혜택을 악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뒤 2년 동안 $500만 임대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교주 로니 데니스는 1983년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아내와 자녀들을 감금하고 폭력적으로 통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종교단체는 주로 군사기지 인근에 총 12개의 지부를 운영 중이며 이전에도 연방수사국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대규모 금융사기와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를 조사 중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 몰기지 금리는 지난주보다 0.15% 하락한 6.35%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실업률 상승과 물가 압력이 겹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하폭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몰기지 금리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준은 오는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LA 한인 가정상담소가 42주년을 기념하는 자선 갈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매년 10,000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입양과 위탁 돌봄, 정신건강 상담,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난 6일 이야기책 무도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태평양계 위탁 아동 지원을 위한 모금 행사로 위탁 가정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지역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도 기부에 동참해 입양 아동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앞으로도 아동들이 안정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음주와 흡연처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 SNS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 사례를 참고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연례정책연설에서 아이들에게 흡연과 음주를 금지하듯 소셜미디어에도 같은 조치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특히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의 사례를 선구적이라고 평가하며 유럽이 어떤 추가 조치를 할 수 있을지 호주의 정책 이행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EU 집행위는 미성년자의 SNS 사용 연령 제한을 각 회원국 권한으로 돌려왔는데요. 이번 발언으로 입장이 선회해 보다 강제적인 제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EU 기술주권 담당 대변인도 온라인상 아동 보호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호주 정책의 시행 결과를 지켜본 뒤 잠재적 추가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프랑스 수도권 곳곳의 이슬람 사원 앞에서 돼지 머리가 발견됐는데요. 파리 검찰청은 이 사건이 프랑스 내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외국인 소행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북서부 노르망디 지역의 한 농부가 두 사람이 돼지 머리 10여 개를 구매해 갔다는 신고와 이들이 세르비아 번호판을 난 차량을 타고 있었던 점에 주목했는데요.
이후 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이 같은 차량을 이용해 지난 8일 밤부터 9일 새벽 사이 파리에 도착해 이슬람 사원 앞에 돼지머리를 놓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직후 벨기에로 넘어간 사실까지 확인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두고 국가 내분을 일으키려는 명백한 의도라고 비판했고 외국의 간섭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당국은 특정 국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러시아가 과거 프랑스 내 유대인과 무슬림 간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목적의 유사 사건을 주도한 전력이 있다며 러시아를 배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섬이 며칠째 이어진 폭우로 대규모 홍수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1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500명이 넘는 주민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발리섬 남부 덴파사르에선 지반이 약해진 시장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4명이 숨졌고 나머지 희생자 대부분은 범람한 강물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는 발리 내 9개 도시 120여 개 지역으로 번졌고 SNS에는 건물이 급류에 휩쓸려 무너지는 영상과 도로 곳곳이 완전히 물에 잠긴 모습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발리 주지사는 일부 지역의 수위가 최대 2.5m까지 치솟았다고 밝혔고 외신들은 주요 도로와 다리가 파손돼 관광지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국가재난방지청은 구조대원 125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비안토 대통령은 애도를 표하고 긴급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익숙한 문화, 나에게 필요한 의료보험, 나에게 편안한 장소,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나를 배려해주는 곳,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웰빙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곳, 보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메디케어 플랜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성장의 시간과 통합의 정치를 통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150여 명의 언론인과 마주했습니다.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표어로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로 열린 기자회견입니다. 국민 임명식 때와 똑같은 넥타이를 하고 나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망가진 것들을 바로잡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민과 함께라면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100일간의 시간을 돌이켜봤습니다. 취임 선서식을 한 지 2주도 안 돼 국제 외교 무대에 대비한 G7 정상회의, 추경 집행에 이어 내수 회복의 신호탄을 알린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대미 투자, 국방비 확대 압박 속 한미 간 동맹 관계를 확인한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나날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도약과 성장에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시에 통합의 정치를 기반으로 국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예정된 90분이 훌쩍 지났지만 이 대통령이 추가 질문 기회를 주면서 기자회견은 150분 동안 이어졌고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21개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국민 주권주의를 표방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3%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이 대통령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꼽은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3%로 잘못하고 있다 28%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긍정평가를 한 응답자 632명 중 37%가 그 이후로 이 대통령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꼽았고 유능하고 합리적이다, 경제 민생을 잘 챙긴다는 답변이 각각 17%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는 287명인데 이 중 28%는 대통령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고 답변했고 과도한 복지, 민생 지원 때문이란 응답이 19%, 특별 사면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응답 14% 순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취임 100일 동안 가장 잘한 분야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권력기관, 개헌 추진 등 정치제도 개혁이 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주거, 교육, 노동환경 개선 등 복지 노동정책을 꼽은 응답자는 15%, 협치 시도, 지역 균형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14%였습니다. 반면 잘한 분야가 없다는 답변도 26% 나왔는데 보수 지지층과 60, 70대 고령층에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에 대해선 응답자 33%가 물가, 집값 안정 등 서민 경제 분야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8일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협치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57%로 보여주기식 회동이란 답변 36%를 앞섰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주중 대사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이 내정됐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의 주역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을 발탁해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보수 인사 기용이라는 점에서 국민 통합형 실용 인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노재현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은 한중 수교 20주년이었던 지난 2012년 한중 문화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중국과 문화 교류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 1992년 한중 수교를 체결하고 첫 한중 정상회담을 연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온 겁니다. 이제 한중 두 나라는 지난 시대 서로를 갈라온 이 벽을 우리가 넘어서 공용하는 일은 동반자로. 지난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단으로 직접 베이징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중국도 노 이사장을 각별히 대해온 것까지 감안해 주중대사에 전격 발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국방정책을 펼쳤고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상징적으로 그 아들이 주중대사로 온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중국에서 많이 얘기하죠. 특히 노 이사장은 5.18 민주묘지를 찾아 아버지의 독재에 대해 사과한 점도 인선 배경으로 꼽힙니다. 아버님이 평소에 5.18과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고 또 어떤 또 행동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과 거리는 두어왔지만 보수 인사로 여겨져 왔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조문 당시 마주친 게 전부라는 점에서 국민 통합형 실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중국 측의 주재국 부임 동의, 아그레망을 받는 대로 노 이사장을 주중대사로 정식 지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고 반발하며 강력한 대여 장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4일 만입니다. 총 투표수 177표 중 가 173표, 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검은 체포동의안에서 당일 주고받은 메시지와 현금 1억 원의 사진 등 여러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권 의원은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유자의 허위 진술뿐입니다.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자 정치 수사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곧바로 퇴장했고 권 의원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고 본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을 호소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투표를 했고 민주당이 그제 합의한 특검법 개정안 등을 하루 만에 파기한 데다 어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통과되면서 국민의힘은 대여투쟁 수위를 최대로 높이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통합의 정치를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야당을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표리부동한 정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에서 의원과 전국 당원들을 모아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여야의 대립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9월 11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